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사랑의 처방전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성의 기초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세상과 잘 어울리고 언제 어디서든 환영받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 사회성 좋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실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엄마와의 관계가 아이의 사회성의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게시판 보니까 그 말씀을 계기로 해서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인가, 아이와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가장 염려하시는 것들을 좀 보자면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제 공부를 못해요. 안 하려고 해요. 뭐 이런 것이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였더니 요즘은 그건 살짝 숨기시고 뭘 말씀하시면 사회성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건 바로 자존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즘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자존감도 그렇지만 사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회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주면 좋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과 사회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초등학교 하교 시간 335 친구들과 어울려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과 달리 저 멀리 혼자 나오는 한 여자아이 사회성 특집 두 번째 주인공 서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서연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론가 향하는 서연이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서연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도서관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짝을 이뤄 도서관을 찾지만 서연이는 늘 혼자입니다. 한번 책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는 서연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수업 종이자도 모르더라고요. 그 종소리가 꽤 큰데도 그게 좀 제가 볼 때도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서연이는 왜 이렇게 책이 좋은 걸까요? 책이 왜 좋아요? 재밌어. 그 글자가 말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그 그림이 하지만 서연이의 모습이 엄마는 오히려 걱정이라는데요. 지금쯤이면 이제 단짝 친구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도 좀 없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또 이렇게 원만한 놀이가 좀 안 되고 이게 문제가 항상 나온다는 거. 보통의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융화가 잘 되는데 서연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걱정스럽죠, 그게. 방과 후 수업 시간 2학년이 되면서부터 로봇 제작 수업을 듣고 있다는 서연이.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데 서연이는 또 혼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연이는 이 수업을 듣는 유일한 여학생이라는데요. 거의 한 100명 중에 1명꼴인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왜냐면 어떠한 공대 여학생이 적듯이 이제 로봇 과학은 이제 여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 가지고도 이제 서로 이제 뭐 배틀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그 만들어서 배틀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오다가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안 오는데 서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한 9개월째 계속 오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그런 한 1%의 성향을 가진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옹기종기 모여 그림 그리기 삼매경.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혼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이. 딸 뭐해? 야, 친구 집에 생일 축하하러 와서 만화책만 보면 어떡해. 다른 친구들 다 그거 해. 그림 그리기 대회. 엄마 그거 안 참여. 왜?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심이 없는 서연이가 정말 걱정입니다. 조금 놀다 보면 그냥 걔네들은 다 같이 노는데 얘는 어디 한 방 구석에 가서 자기가 못 봤던 만화, 자기가 집에 없었던 책 같은 거 꺼내가지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그걸 부럽다고, 야, 책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고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안 그렇죠. 과연 서연이는 주변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걸까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사람 있어? 없어? 몰라? 모르겠다는 서연이. 자, 오늘 나 잘못 들어서 그런가 봐. 오늘 칭찬받은 걸 얘기해봐. 안 받았어 나는. 서윤이는? 참. 응. 아니 받았어. 이 쉬운 질문에도 왜 대답을 못하는 건지. 오늘 같이 논 친구 누구 있어? 학교에서. 여전히 묵묵부답. 이지유. 누구? 이지유. 이지우? 이지유. 이지우가 누구야? 엄마 처음 들어보네, 이름? 새로운 친구인데 오래전에서. 학교 친구들 이야기에 신이 난 동생 나린이와 달리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전혀 관심이 없는 서연이. 그렇다 보니 엄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엄마한테 조잘조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랑 다퉜고 누구 때문에 속상했고 이런 거를 좀 알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엄마 얘기로는 유치원 때 서연이 누구랑 자주 다퉜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민 얘기할 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서연이가 누구랑 이렇게 다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제 서연이가 친구랑 많이 다투는구나 그런 인식이 생겼던가 봐요. 근데 서연이 같은 경우는 서연이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몰랐던 거죠. 사랑스러운 세 딸에게 친구처럼 다정한 1등 아빠. 하지만 아빠와 서연이가 단둘이 있을 땐 보는 엄마가 더 조마조마하다는데요. 아빠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서연이하고 애기 아빠하고 둘이서 뭘 하라고 시켜놓으면 저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11시 10분 아빠가 읽을 수 있는데 뭐 깨끗이 지워. 이걸 읽을 수 없도록 깨끗이 지우라니까 하얗게. 싫어요. 왜 이렇게 싫어? 주세요. 봐봐. 깨끗이 지우고 쓰라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주세요. 써봐. 아빠의 말엔 싫다는 말이 먼저 나간다는 서연이. 처음부터. 다 써놓고 하게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왜요? 처음부터 6일은 그런다고요. 뭐가 헷갈려? 헷갈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헷갈려. 사소한 일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연이가 제가 하는 얘기를 수긍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연이는 이제 아니라고 해버리거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아니야 너는 아빠가 얘기하는 대로 해야 돼.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제 좀 서연이가 막 울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아빠와 서연이의 관계 역시 서연이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잠깐 만나봤는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 서연이 어머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지금 서연이가 이제 그 학교 친구들하고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하고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가족들하고 서연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아빠하고는 이제 서연이 아기 때 이제
아빠가 많이 이렇게 뭐 서연이를 하고 많이 놀아준다든지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네. 아빠가 다른 일을 좀 하신다고 그때 한참 5세까지는 이제 제가 위주로 주로 이렇게 놀아주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네. 예,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서연이한테 그래도 좀 다가가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연이한테는 전혀 이렇게 비닐막에다가 물감칠을 하듯이 잘 이렇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선생님 이런 그 사회성을 네. 키우는데 아빠의 네네. 역할도 굉장히 크죠. 크죠. 근데 이제 지금 서연이 가정처럼 차라리 아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울기만 하고 아무 말 못하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억압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 눈치만 슬금슬금 보는 것보다는 어쨌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서연이는 지금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걸 또래 관계에서도 그걸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말로. 오히려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어쨌건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라고 할 때는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엄마는 내면을 관장하는 영역을 한다면은 아빠는 외부 그리고 규범 사회와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회성에서 아빠의 역할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발달 촉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요. 한 17,000명 되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쫙 추적해가지고 33세까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면서 아빠하고 사이가 좋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요. 사회성도 좋고요. 결혼 생활도 훨씬 좋아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예. 아빠가 그만큼 어떤 사회, 역할, 조절, 뭐 규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 조절 효과가 있어요.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남자애들은 기본적으로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와의 관계를 엄마는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되지만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이게 적절하게 이 조절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놀이나 아니면은 또 어허 그만해 이러면 엄마가 그만해 하는 것보다는 좀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좀 듣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동 조절,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이 조절 효과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한 번만 펄럭거리면 저 먼 땅에서 태풍이 친다. 예. 뭐 이게 나비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조금 아끼고 예뻐하고 사랑하고 요거를 좀 해주면 엄마가 그 힘을 가지고 아이를 또 예쁘고 사랑하며 이렇게 키워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아빠의 날개짓 하나가 엄마한테는 큰 바람일 수 있고 그것이 아이한테는 이제 태풍처럼 큰 어떤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보통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성, 상대성과의 그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아빠와 그리고 남자아이는 엄마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좋은 역할 모델을 아이들이 배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남자는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도 여자답게 더 따뜻하게 해야 되겠구나. 남자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교류가 되려면은 어쨌건 아빠라는 역할이 중심을 잡아주면 엄마가 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역할을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론으로는 연령에 닿는 아이다움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거 자체가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방자 역할을 해야거든요. 엄마 눈치 한번 봤다, 아빠 눈치 한번 봤다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요, 요의 눈치 봤다, 저 눈치 봤다가 그리고 자기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는 아이가 그 연령에 맞게끔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딱 어깨를 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좀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연이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서연이하고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